아, 네.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뭐 귀가 활짝활짝 열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2019년 8월 29일 생생한 현장 부동산 소식을 전해드리는 부동산 별별 지역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특별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는요, 세종특별자치시 세종 롯데부동산의 정지숙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감사해요. 이렇게 불러주시고요. 아, 이거 오랜만에 봬요. 그러게요. 날로 갈수록 출중한 어떤 자기관리의 비법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요. 열심히 일하고요. 네. 열심히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역시 삼박자 잘 갖추고 계시네. 그럼 휴식은? 자는 게 휴식입니다. 자는 게 휴식이에요. 아, 네. 잠이 보약이라고. 예. 아, 좋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서울까지 멀리 오셔가지고 좋은 소식 전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저희 시청자분들도 굉장히 기대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전국적으로 가장 관심 있는 지역이 세종시 아니겠습니까? 네. 세종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한편으로는 세종시 투자에 실망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기대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한편으로는 도대체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부분들이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좋은 이야기, 좋은 정보, 좋은 소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전국적으로 서울하고 수도권의 부동산 경기는 굉장히 좋다라는 걸로 알고 있고요. 실제 지난달부터 전고점 찍고 다 올라갔습니다. 거기에 당황한 나머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적용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역효과가 굉장히 큰 정책까지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반면에 네. 지방의 경우에는 부동산 경기가 썩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네. 세종시도 과연 그러한 영향권에 들어가 있는지 일단 이게 먼저 궁금하거든요. 우선은 세종시도 지방이다 보니까 영향이 좀 많이 있어서 경기가 썩 좋지는 않고요. 거래율이 많이 낮아진 게 맞아요. 그러면서 우선은 급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예전에는 세종시는 진짜 불패였었습니다. 금액을 부르면 올리는 게 시장이었는데 요즘은 팔아주세요 얘기가 조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심리적으로 약간 불안감을 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도세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적용 여지가 뭐 1년 후면 가능할 건데 그때 되면 더 빠지지 않을까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분들이 세금을 내더라도 집을 팔겠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기도 하고 이제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낮아진 거는 맞고 거래율이 많이 낮아진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반면에 세종이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옆으로 대난 대전이 지금 가격이 조금 상승하면서 대전 시장으로 많이 눈이 돌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서 세종은 다른 지방 경기랑 똑같이 조금 어려움이 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요약해 보면 그러네요. 기존에는 뭐 불패의 지역이었다가 최근 들어서는 매수자 우위 시장으로 네. 포지션이 전환된 것이 확실하다. 네. 거래율은 떨어졌고 네. 급매물도 간간히 출현하고 있다. 네, 이런 네. 말씀 전해주셨는데요. 네. 듣다 보니까 또 굉장히 이슈가 느껴지는 거는 세종시가 규제 지역으로 묶이면서 풍선 효과, 즉 네. 그러한 부분 때문에 대전에 대한 관심들이 올라갔다라는 네. 말씀 살짝 언급해 주셨는데 네. 실제 그렇게 관심들이 많나 봐요. 예, 우선은 세종에 투자해서 규제 지역으로 인한 대출 규제라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세종은 지금 거래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그 풍선 효과로 대전 같은 경우는 1년 사이에 매매 금액이 기존 아파트, 모아파트 같은 경우는 거의 몇 억이 올라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현상이 생겼냐면 대전에서 내가 살고 있던 집이 안 팔리던 집들이 지금 팔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 팔리는 거는 실제 이제 매매 금액이라든가 주변 여건에 따라서 이제 갈 수 있는 지역이 계속 대전 지역으로 전 지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세종은 사실은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활발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그 신도시다 보니까 그 분양권이 이제는 규제가 되면서 분양권 거래율은 사실은 투자 금액이 일반 기존 아파트보다는 조금 저렴하잖아요. 지방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이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갭 투자가 대전이 전세 금액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갭 투자 개념으로 대전이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아파트 단지 금액이 아파트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전반적으로 다 올라간 상황이 확실히 맞고요. 그런 걸로 인해서 분양권 시장에 대전도 사실은 분양을 했다고 해서 분양권 시장이 활발하거나 피가 형성이 많이 됐던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걸로 인한 분양권 시장의 피가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어서 요즘 대전에서는 규제가 거래된 거, 실거래된 거를 지금 확인하면서 다운 조사를 전수조사하는 상황이 지금 분양권 거래된 것들을 지금 정부에서 그렇게 지금 시청이라든가 구청에서 단속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금액이 자꾸 올라가다 보니까 그걸로 규제를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일단 분양권 시장, 그다음 규제 시작, 네. 낮은 투자 금액, 갭 투자, 대전 이동, 무규제 지역, 네. 뭐 이런 식으로 쭉 연동이 되는 아주 흔히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이 그냥 그대로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자, 일단 또 세종시에 관련돼서 특이한 부분은 뭐냐면 네. 보통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되게 되면 네. 보통 블럭, 로트 뭐 이런 형태로 많이들 개발들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세종시는 생활권이라는 단위로 개발을 하는 것 같은데 네. 이제 뭐 차이가 좀 있나요? 우선은 1생활권, 2생활권, 뭐 3생활권, 4생활권으로 해서 1생활권은 지금 중앙행정부처들이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행정타운이라는 모든 생활권의 테마를 가지고서 공급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래서 S생활권까지 해서 총 7개 생활권으로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2생활권 같은 경우는 뭐 교육문화라든가 그런 기준을 잡혀서 모든 생활권을 만들었고 5생활권, 6생활권마다 약간의 테마가 다르게 지적이 되기는 했는데 현장에서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특별하게 어떤 게 다르다 그런 거를 저희들이 몸으로 느껴지지는 않은데 미세한 부분에서는 뭔가 다르기는 하겠죠. 근데 아직은 저희들이 차이를 잘 못 느끼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처음에 네. 계획했을 때는 생활권 단위로 네. 어떤 특별한 특화되어 네. 있는 모습들을 강조하고자 진행을 네. 했는데 막상 또 뚜껑 열어보니까 아직 정착은 안 된 것으로 네,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세종시 얘기가 나온 지가 꽤 흘러간 것 같아요. 세종시의 대표적인 시범 마을이 뭐 어떤 천마을이란 네.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네, 네. 천마을 입주가 언제쯤 시작한 거죠? 천마을이 2011년도 12월에 1단계 아파트부터 시작을 해서요. 2012년도 8월에 2단계에서 한솔동 2생활권에 들어가 있는 2-3생활권에는 한솔동 아파트가 2011년도 12년도 상황에서 입주를 시작을 했고요. 그때 당시 분양했을 때는 LH에서 공급을 했고요. LH 공급하면서 시범마을이다 보니까 LH가 100만 원씩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지었다고 해서 그때 당시 분양 가격이 600만 원대. 아, 평당. 네, 그래서 굉장히 저렴했던 분양 가격이었고 후분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주하는 시점에서 분양권에 대한 과열이 좀 많았고요. 그걸로 인해서 세종시가 이제 신도시의 영향을 천마을로부터 시작을 해서 좀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그때부터 분양권 시장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였던 게 세종시였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2011년 12월에 첫 삽을 떴다라는 얘기면 지금부터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벌써 한 6년, 7년? 8년? 네, 8년차 돼가고 있습니다. 8년이나 됐으면 천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도시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겠네요. 완전히 예. 뭐 정착화되어 있는 네. 그런 곳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 이생활권은 시범마을로 해서 지정을 했는데 다른 생활권하고 조금 틀리게 어떤 특색을 갖고 지었냐면 아파트를 설계 공모를 했어요. 그래서 이생활권에는 2-4생활권까지 해서 2-1, 2-2, 2-3, 2-4생활권까지 4개의 동이 있는데요. 그 4개 중에 한솔동 천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동들 같은 경우는 아파트 분양 가격 대비 프리미엄이 분양 가격에 따블 정도로 올라갈 정도로 굉장히 인지도가 좋게 형성이 됐는데 천마을 같은 경우는 약간 갈수록 조금 노후가 되고 낙후가 돼가는 게 느껴지는 게 임대 아파트로부터 시작을 해서 입지를 임대 아파트 먼저 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입지 여건에서 민영이라든가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이 약간 입지에서 좀 밀리는 상황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향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좀 있고 다른 설계 공모를 했기 때문에 건설사 브랜드들이 이생활권에 굉장히 일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갔는데 천마을 시범마을은 LH가 공급을 한 거거든요. 그런 영향이 지방이다 보니까 눈에 띄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가격이
하락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올라가는 폭이 다른 생활권보다 조금 둔하게 올라간 거는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LH에서 임대 아파트 위주로 먼저 공급을 시작하면서 네. 그리고 또 연식이 이제 좀 가장 네. 먼저 시작하다 보니까 네, 네, 그러한 네. 부분들 때문에 네. 투자로서는 약간 좀 빠지는 그런 지역으로 네, 굳어졌겠군요. 예. 아, 네. 아주 생생한 정보를 듣다 보니까 뭐 귀가 활짝활짝 열리는 네, 그런 느낌인데 아우, 아주 좋습니다. 자, 지금 세종시에 그러면 아직도 생활권 단위로 개발을 하고 있나요? 네, 지금 2030년까지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1단계, 2단계가 거의 완성이 다 됐고요. 이제 마지막 3단계가 이제 10년 정도 남았고요. 5생활권, 6생활권 이제 개발 계획이 조금 남았고 4생활권에 지금 대학연구단지로 4생활권이 개발 계획이 잡혀 있는데 그 4생활권 같은 경우가 이제 대학이라든가 그런 게 아직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쪽 개발해서 향후 딱 10년 정도 개발 계획이 지금 남아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럼 이제 아직 절반도 안 한 거네요. 8년 3분의 한 거니까. 2 정도는 개발이 됐고요. 아, 3분의 네, 2. 그러니까 10년 정도, 20년 정도는 개발이 진행이 됐고 딱 10년 정도만 이제 남아서 한 3분의 2 정도는 완성이 됐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렇군요. 네. 아직도 개발할 곳이 많이 남아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아직 세종시는 멀었답니다. 네. 10년 남았습니다.